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 모두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50대 좀 생각을 해보면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그 돈이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 50대라고 하는 나이는 너무 까마득하게 먼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전제로 보면, 금방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오고 40대 순식간에 10년이 지나면 이제 50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20대 시간이 좀 느리면 30대 빨라지고 40대는 그 이상으로 훨씬 빨라진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방 이렇게 반백살이 되는 것은 좀 지금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OECD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만큼 이 연금이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을 마주하며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50대가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어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면 그게 이제 5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인데 이때 뭐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어떤 삶의 생애주기의 루트를 밟아 나가다 보면은 정작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50대에 돈이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믿고 살아온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시작이라는 말이 통하고 30대에는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말이 통하는데 40대도 늦었지만 버티면 된다는, 어떤 분들은 40대부터도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50대에 이제 돈이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때부터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립니다. 그냥 남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얘기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만큼 인생이 쉽고,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 준비를 그냥 3, 40대에 그냥 펑펑 쓰면서 50대에 잘 이렇게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현실이 단순하지 않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돈이 들어가죠. 사회는 친절하게 그런 모든 어떤 상황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직장을 잃은 순간에 소득만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인간관계나 자존감이나 가족 내 역할까지 모두 흔들린다는 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집도 있고 자녀도 어느 정도 컸고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 준비도 또 그냥 마냥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50대라고 해서 모두 자산가가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자산이나 중위가구 순자산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겠죠. 뭐 2억 6천만 원이 중위가구의 순자산이고 이제 평균 어떤 자산은 한 5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상당수가 아직도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을 하고 있고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이미 부모님은 거의 80대, 뭐 8, 90대가 되신 부모님들도 있어서 이게 이중 부담인데 이때도 돈이 계속 들어갈만 남아 있다는 거죠. 결국 집이 있어도 대출이 남아 있고 퇴직금이 있어도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처럼 보여도 실제 통장에는 몇 달 동안 버틸 돈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권고사직이 사실 부드럽게 들리는데 희망퇴직이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밀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는 조직을 효율화시키고 경영이 악화되면 인력을 구조조정시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말을 쓰면서, 근데 당사자가 듣는 메시지는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것인데 이게 가장 잔인한 거죠. 젊을 때는 회사가 시키는 일을 많이 하면서 회사에 그냥 목숨을 걸었는데 야근을 자처해서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상사의 눈치도 계속 보고 이게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순위한 순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20년, 25년 뭐 이렇게 버틴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회사가 어느 순간 사람을 숫자로 보는데요. 뭐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연봉은 높고 직급은 또 높아서 새로운 기술 적응은 느리고 조직은 젊은 인력을 계속 원해서 그러면 오래 일한 사람은 공로자가 아니라 비용 처리로 되는 거죠. 이게 회사의 냉정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대 권고사직이 무서운 이유는 재취업 시장이 너무 차갑기 때문인데 회사 밖으로 나오면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경력과 시장이 평가하는 내 경력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회사 안에서는 부장이나 차장이나 팀장이나 과장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온 일을 분명히 많았는데 이제 지금 나오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특정 회사 안에서만 통하던 업무를 했던 것이고 특정 조직 안에서만 작동하던 권한이나 특정 산업에서만 인정되던 경험이 외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돈이 없이 권고사직을 당한 50대가 마주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더라도 시간을 흘러가고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떤 며칠마다 나가는 그 고정비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보험료도 계속 나가고 뭐 통신비나 식비나 뭐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날이나 뭐 관리비나 대학생이 자녀가 있으면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고 뭐 아직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학원비가 매달 들어가죠. 그렇게 또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비도 필요한 것이고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가계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문제는 소득은 즉시 끊기는데 지출은 즉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 처음에는 몇 달 안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일자리가 잡히지 않고 공포가 시작되는데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죠. 퇴직금이 있다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요. 뭐 대기업이나 되면은 뭐 2년치, 3년치 이런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좀 생기는데 웬만하면 또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이나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 나서 대출을 갚고 카드값을 정리하고 밀린 생활비를 처리하면서 그렇게 돈을 다 내고 나면 금방 돈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퇴직금을 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버텨야 되는 그 순간 그 버텨야 되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은 모래시계처럼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급격하게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50대에 돈 없이 회사를 나오면 가족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족 내 어떤 불화가 또 생기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는 위로는 해줄 수는 있으나 괜찮아 쉬면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분위기가 바뀌죠. 배우자는 생활비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자녀는 눈치를 보면서 당사자는 이제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색해집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자신이 낯설기도 하고 낮에 집에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죠. 돈 문제는 결국 감정 문제가 되는데 경제적인 불안은 가족 대화의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작은 말도 상처가 되긴 합니다. 특히 이제 50대 남성의 경우에 직장을 잃는 것이 정체성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는 또 50대 실직자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뭐 말로는 뭐 중장년 재취업이나 평생직업이나 인생의 이막을 얘기하지만 그건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고요. 실제 시장은 냉정하죠. 50대에게는 열려있는 자리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은 고된데 연봉의 절반의 절반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나 시설관리나 운전이나 뭐 배송이나 뭐 이런 단순 노무 같은 일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자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많은 퇴직자들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순 일자리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 현실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원하던 삶의 수준과 실제 선택 가능한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과거에는 사무실에서 또 결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자존감을 내려놓는 걸 성공하더라도 몸이 또 체력이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느 정말 짧은 시간에 일을 구해야 되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실직자들은 극단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무리하게 뭔가 치킨집이나 카페나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무인 점포 같은 창업을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냉정하게, 그래 이 정도만 좀 내가 일해서 인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최저시급만 좀 받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어떤 사업도 결국에는 정말 요즘에는 자영업도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죠. 결국 돈을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쓸 대로 쓰고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그 일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50대가 되면은 참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항상 어떤 문제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은 그 상황에서 언젠가 회사에서 밀려나오는, 언젠가 나의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50대 그 직장에서 나온 이후에 월급이 없고 돈이 없을 때 마주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